안녕하세요. 블로거 기계왕 곽투팔입니다. 오늘은 AI 기술들을 총 집합해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블로그 글을 작성하는지를 A부터 Z까지 모두 보여드리고요. 키워드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부터 실제로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 그 과정까지 모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평균 방문자가 10,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오늘 주제는 BP 뜻 어떤 의미일까? 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AI 기술이 모두 총 집합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들은 Written AI를 활용해서 글을 발췌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들 있죠. 상당히 퀄리티가 좋아요. 해당 그림들은 전부 다 코파일럿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이는 짤 있죠. 이 해당 짤은 하이퍼 AI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총 3개의 AI를 집대성해서 한번 작성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 글이 상당히 프레시하고 신선한 글이다 라고 네이버 알고리즘을 속이기 위해서 실제 회사 생활의 글들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스킬은 모두 다 때려 박았습니다. 조금 더 해당 노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은 경우에는 판다 랭크를 활용해 보시면 되시거든요. 자, 네이버에 판다 랭크 클릭하시고요. 해당 인플루언서 탭을 클릭하시고 요 모니터링 블로그 분석을 누르시면은 하루에 한 번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최저가 점수 100점이죠. 그리고 상위 노출 키워드 보시면 BP에 걸쳐 있습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BP라는 글에 내 글, BP 뜻이 스마트 블로그로 걸쳐질 것이다 라고 판다 랭크가 이미 분석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웃기죠? AI들을 통해서 집대성한 글들이 어떻게 최저가 점수 100점이 나왔을까 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질적으로 글을 써보면서 여러분들께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블로그에 투하하는 시간은 하루에 한 40분, 50분밖에 안 됩니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새벽 시간에 쓰고 나머지 시간은 제 여가 즐기고 운동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짧은 시간만 투하하시면은 충분히 뭐 3, 40만 원, 4, 50만 원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각설하고 글을 써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쓸 키워드는 프랙탈 구조라는 키워드입니다. 제가 키워드는 어떻게 발췌했는지 남의 글을 훔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키워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도 무한대로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제 프랙탈 구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프랙탈만 치면은 요 프랙탈 구조라는 게 자동으로 검색이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검색량이 있는 친구다라고 네이버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검색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마피아넷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마피아넷 들어오셔서 키워드 조회기 누르시고요. 자, 프랙탈 구조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 2200 수준이니까 나쁘지 않네요. 발행량과 포화도도 보면은 크게 경쟁률이 없는 키워드 같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프랙탈 구조에서 구조를 빼고 프랙탈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7000이면 상당히 되죠? 그런데도 블로그 발행 수량이나 포워드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경쟁 정도도 낮은 것 같아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프랙탈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이 프랙탈이라는 키워드에 내 블로그가 상위 노출되는 것이 목표예요. 보시면 프랙탈 인기글 보이고요. 요 프랙탈 차원 보이시죠? 스마트 블로그로 프랙탈 차원이 걸쳐 있네요. 그러면은 저는 프랙탈 차원 구조, 뜻, 완벽, 설명. 이 정도로만 적습니다. 항상 말씀드렸듯이 너무 긴 제목은 네이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지 못합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하나의 글에 하나의 키워드만 띄워주려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내가 지향하는 키워드가 프랙탈이고 스마트 블록이 프랙탈 차원이다 하면은 프랙탈 차원 정도, 그리고 프랙탈 차원 구조, 요 정도만 믹스해서 쓰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래야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는 프랙탈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리튼한테 바로 물어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다른 걸 써주는데 그걸 바보처럼 따라 적다 보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식백과 검색은 해줘요. 프랙탈 검색해 볼게요.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비슷한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구조가 바로 프랙탈이라고 하네요. 부분과 전체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자기 유사성 개념을 기하학적으로 푼 구조를 말한답니다. 단순한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그 정도 개념만 알고 나서 리튼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리튼으로 들어가세요. 프랙탈 구조의 뜻, 어원, 실제 사례 5가지를
설명해줘 라고 검색을 해봅니다. 항상 챗GPT4로 바꾸시는 걸 잊지 마세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랙탈 구조의 뜻과 어원, 실제 사례 5가지 정도 확인을 했습니다. 프랙탈 차원도 있었죠. 이 프랙탈 차원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검색을 해주는 겁니다. 프랙탈 차원의 뜻,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해줍니다. 프랙탈 구조와 차원이 중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장점과 단점을 알려줘. 항상 요 정도로 물어봅니다. 장점과 단점을 항상 좋아해요. 블로그 로직이. 하나 더 팁을 드리면은 1, 2, 3, 4, 5처럼 숫자를 넣어가지고 블로그 글을 작성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위 노출이 잘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내용은 충분히 제가 딴 것 같고요. 이걸 그대로 리튼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옮긴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참고로 제가 어떻게 썸네일을 짜는지까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항상 매번 동일한 썸네일을 활용합니다. 이거는 미리 캔버스란 사이트를 유료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미리 캔버스를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만들어 놓는 양식이 있어요. 해당 양식을 하나씩 수정이 가능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템플릿을 미리 캔버스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 템플릿들을 제가 창조적으로 섞어서 나만 쓸 수 있는 구분이 되는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요소도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을 막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만의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저는 썸네일 틀을 만들고요. 보시면 이게 지식의 탐구였죠? 그럼 저는 그냥 지식의 탐구 적습니다. 지식의 탐구. 그리고 내가 잘 모르지만 리튼이 알려준 프랙탈, 차원, 구조, 뜻. 이 정도로 적은 다음에 최대한 확장을 해줘요, 화면을. 그리고 윈도우 키랑 시프트랑 S를 누르시면 이렇게 원샷으로 스크린샷을 뜰 수 있거든요. 범위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대로 화면으로 오신 다음에 컨트롤 V만 누르시고 대표 이미지로 잡히죠. 이렇게 저는 썸네일을 만들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폰트 크기는 19로 바꾸고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항상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를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프랙탈 구조와 차원의 뜻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적어주시고요. 스티커 보시면은 다양한 스티커를 제가 가지고 있죠. 이거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것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마켓이 있어요. 보이셨죠? 맨 끝으로 가시면은 요 장바구니 모양인데 클릭하시면 네이버 마켓이 있고요. 여기서 원하시는 거 클릭하셔가지고 돈 1,500원에서 2,000원, 3,000원 내시고 구매하시면은 창조적이고 이쁜 것들을 살 수 있습니다. 사셔도 되시고 안 사셔도 되시는데 저는 아무래도 포스팅을 많이 하니까 몇 개 사놨어요. 이렇게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적고요. 인용구의 라인 따옴표 보이시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프랙탈 구조의 뜻, 폰트 크기 24, 음영은 파란색, 그리고 진하게 하고 아래쪽에 출처에 기계와 곽팔 적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프랙탈 구조의 뜻과 어원, 실제 사례 5가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프랙탈 차원, 예시 3가지, 그리고 해당 구조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질문들을 이렇게 목록으로 카테고리화 해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글을 쓸 때 훨씬 더 깔끔하고요. 이 글들은 폰트가 크게 나오게 24로 해주고 실제 글을 쓸 때는 그냥 19로 맞춰가지고 이렇게 블라블라 써줍니다. 어떻게? 챗GPT를 보고 써주는 거예요. 한번 글을 옮긴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글을 다 작성했고요. 지금 한 30분 정도 됐네요. 제가 10분인가 12분? 그 정도의 글을 썼으니까 글을 다 쓰는데 20분도 소요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글을 완성할 때는 전체적으로 한 4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빡세게 글을 쓴다고 하면은 썸네일부터 사진, 동영상 모두 다 넣어도 1시간을 절대로 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 쓰다 보면은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림 이미지를 삽입을 할 건데요. 저는 기계적으로 10개만 넣습니다. 지금 이미 이거 하나 넣었죠? 그러니까 9개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요 9개는 리튼이 아니고 코파일럿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의 퀄리티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 글을 읽는 구독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더불어 가독성을 높이고 정성스러운 글을 썼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퀄리티 있는 사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체류 시간,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잔류 시간이 길어져야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광고 비용 등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체류 시간이 높아야 유리한 게임이에요. 자, 각설하고요.
코파일럿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파일럿으로 들어온 다음에 대화 스타일을 보다 정밀한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독창적인 스타일이 나와버리면 이 블로그 글과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단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너무 간략히 질문하면은 코파일럿은 보다 자세한 설명을 하는 프롬프트를 제공하라고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물어볼게요. 요거 한번 그대로 긁어가지고요. 해당 개념을 그려줘라고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친구가 이걸 이해할까가 궁금하네요. 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뭔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친구가 분명히 프랙탈 구조를 이해할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은 반복된 이미지가 계속 이어지는 무한히 생성되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코파일럿이 그려주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그려주네요. 봐볼까요? 프랙탈 구조를 이해한 것 같죠? 무섭죠? 그만큼 코파일럿의 성능이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복 이슈를 회피하기 위해서 파워포인트에 여러분들만의 틀을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규칙으로 알아서 만드시면 돼요. 저는 중복에서 회피되기 위해서 이렇게 PPT에 코파일럿이 그려진 그림을 얹어가지고 이걸 다시 캡처 떠서 블로그 글에 삽입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중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간단히 적어줍니다. 이 정도로 적어도 돼요. 굳이 너무 공수를 들일 필요 없습니다. 블로그 로직이 판단하기에는 그냥 그림 하나가 삽입이 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공수를 들이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구독자들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수를 들이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스프레드를 클릭하고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윈도우 시프트 S 눌러서 그대로 긁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붙여주시고요. 여기서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 쇼를 누르면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긁어줍니다. 긁어주고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림 9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경제 위기와 석유 가격의 인상 이거 한번 해볼까요? 석유 가격이 요동치는 그래프를 그려줘 라고 코파일럿에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다려 볼게요. 잘 만들어줬죠? 이 정도면 저는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마음에 드네요. 그대로 긁어서 이것도 동일하게 PPT에 얹어주십니다. 그대로 긁어서 붙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그림 7장도 채워 넣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네스크 브로콜리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브로콜리인지 알았는데 이런 로마네스크 브로콜리라는 게 있나 봐요. 이게 프랙탈 구조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이걸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로마네스코 브로콜리고 프랙탈 구조를 가진 친구라고 하네요. 저는 머리털 나고 처음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코파일럿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그려줘 하니까 정말 정밀하게 묘사를 해줍니다. 지금 굉장히 소름 돋았어요. 엄청난 표현력이죠. 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라는 친구를 이 코파일럿이 정확하게 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리튼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리튼한테도 똑같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를 그려줘라고 물어봐 봤습니다. 얘가 코파일럿만큼 그려줄지 한번 궁금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나왔죠? 어색하죠? 리튼이랑 코파일럿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 실제 로마네스크 브로콜리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리튼의 실력이 한참 떨어지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요. 코파일럿이 그만큼 정확하게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진을 생성할 때는 코파일럿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진을 계속 추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처럼 글과 그림이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상태에서 발행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블로그 지수가 떨어지는 분들이나 조금 불안하다, 확실하게 상위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1개랑 움짤 3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먼저 동영상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플러스 점수를 받기 위한 첨부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요 오캠 아시죠? 오캠을 켜신 다음에 블로그 글을 그대로 그냥 녹화해주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결론적으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충 아무 영상이나 한 10초에서 15초짜리 녹화해서 첨부해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녹화 버튼 누르시고요. 이 네모칸 에 들어가는 영상들이 녹음이 되니까 이렇게 스크롤 내려주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의미 없는 거 그냥 녹화하는 거예요. 중지 누르시고 열기 누르시면 바로 뜰 겁니다. 이거 블로그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요 제목 있죠?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자 하는 요 키워드를 파일명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한 100% 글을 쓴다고 하면은
80% 이상은 모두 1페이지 상위 노출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정확히 아는 것은 톤앤 매너에 대해 쓴다 하면은 톤앤 매너를 너무 반복해서 많이 쓰면 무조건 상위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톤앤 매너 뜻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톤앤 매너란 톤앤 매너, 톤앤 매너, 톤앤 매너 이걸 계속 막 10번 이상 쓰면은 블로그가 되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확실히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랙탈 차원에 대해서 띄우고 싶다고 하면은 이 블로그 글에 이렇게 검색을 해줍니다. 컨트롤 F 누르시고 이 프랙탈 차원 누르시고요. 보시면 한 본문에 한 4번, 5번 정도 들어가 있죠. 이 정도면 오케이. 다만 8번, 9번, 10번 이렇게 넘어간다. 이 키워드가 너무나 많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염두해서 글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기존의 강의에서 모두 다 알려드린 부분이니까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과거 강의 천천히 다 보시면 되십니다. 썰하고요. 여기 의미 없는 동영상 이거를 프랙탈 구조 차원 특 1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처음에 삽입해 주면 돼요. 그 이유는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대충 넣고요. 이 제목에 프랙탈 구조와 차원의 뜻 태그 추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완료 눌러주시면 의미 없는 동영상 하나가 첨부됨으로써 블로그의 로직이 얘는 퀄리티 있는 글이다 라는 착각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움짤 3개를 넣어줄 건데요. 이 움짤은 제가 하이퍼라는 최신 AI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 보시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실력이 좋은 AI고요. 제가 영어로 명령을 줘볼 거예요. 이유는 얘는 영어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구글 번역키고요. 한국어, 영어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상당히 재밌게 본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이런 거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로마네스코 브로콜리가 선반 위에 있어. 로마네스코 브로콜리 on the shelf 나오죠.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크리에이트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한 3분에서 4분에 걸쳐가지고 얘가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여러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대로 움짤로 변환시키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눈송이가 형성하고 있는 구조는 중심에서부터 반복되는 패턴으로 형성되는 구조. 무슨 말인지 헷갈리지만 이걸 그대로 긁어가지고 AI한테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4~5개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3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GIF로 만들어가지고 블로그 글에 첨부하시면 끝입니다. 영상을 다 만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영상이 다 완료가 됐는데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보고 너무 놀랬습니다. 로마네스코였나요? 뭐 로마네스코인가? 어쨌든 이 브로콜리 퀄리티 보세요. 엄청나죠?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으면은 이게 실제 영상을 촬영한 거랑 다를 바가 없을 정도의 퀄리티의 영상을 이 친구가 무료로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설경의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굉장히 멋진 영상을 만들어 주고요. 이 해안선의 프랙탈 구조도 이렇게나 멋진 영상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랙탈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멋있는 영상을 빠르게 만들어 주네요. 정말 많이 놀랐고요. 각설하고 이걸 그대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움짤로 삽입을 하면 됩니다. 한 3개만 하시면 돼요. 요거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다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한 4개만 해볼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로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동영상 GIF 변환하시면 끝이에요. 동영상을 GIF로 빠르게 변환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동영상 GIF 변환 치시고요. 보시면 콘버티오 이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고요. 파일 선택 보이시죠? 이걸 그대로 긁어서 이렇게 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변환 누르면 끝이에요. 2개씩 자동으로 되고요. 상당히 빨리 되고 여러 번 해당 작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2개가 끝나면은 이어가지고 다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총 10개까지 하루에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공짜로 굉장히 빠르게 영상을 GIF로 변환할 때 해당 사이트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움짤은 3개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 하루에 10개씩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파일 변환하셨으면은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움짤들이 다운이 됩니다. 간단하죠? 움짤들이 생성이 됐으면은 이걸 그대로 블로그에 밀어 넣어주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어떠신가요? 상당히 퀄리티가 있죠. 이것만으로 글을 보는 사람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가독성이 되게 좋고 공수를 들여서 만든 글 같이 보이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디어 완성입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가 하나씩
매우 천천히 설명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이 정도 글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한 40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공수를 많이 들여도 1시간을 절대로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써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AI 기술을 총 집합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발행한 다음에 이게 실질적으로 노출이 되는지까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다음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너무 늦어가지고 잘 시간이거든요. 그럼 상위 노출 되는지 내일 한번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 하나 놓쳤네요. 제가 글을 싹 다 정리했고요. 제가 봤을 때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상위 노출될 것 같긴 해요. 이제 발행을 해볼 건데요. 태그에 꼭 키워드를 넣어주시는 게 상위 노출에 보다 유리하고요. 이 발행 시간은 예약이 아닌 현재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그에 프랙탈 구조 뜻, 구조 의미 이렇게 블라블라 넣고요. 발행 시간을 현재 발행할 거예요. 발행 눌러보겠습니다. 자, 발행이 완료됐고요. 오늘 오후 10시 22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잘 시간이라서 잠을 잘 거고요. 내일 어떻게 상위 노출되는지 확인해보고 마무리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루가 지났습니다. 지금 24년 5월 29일 오전 6시 27분이네요. 제가 일어난 지 한 30분 지났고요. 해당 프랙탈 구조가 노출되어 있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프랙탈 구조였죠. 여기 있네요. 1등으로 올라와 있고요. 프랙탈 차원도 봐볼까요? 여기도 1등으로 돼 있네요. 프랙탈 구조 뜻 이것도 다 1등일 것 같은데 1등이네요. 여기도 1등이고요. 그리고 프랙탈을 제가 띄우고 싶어 했죠. 이게 검색량이 가장 많았잖아요. 프랙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인기 글에 벌써 걸쳐 있네요. 아마 이게 더 올라올 거예요, 순위가. 이처럼 제가 원하는 키워드에 싹 다 띄웠고요. 이게 다 인공지능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수를 들여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키워드 찾고 인공지능 통해 가지고 블로그를 쓰다 보면은 분명히 성장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리고 블로그를 할 때 필요한 거는 성실성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매일 하나씩 쓰는 게 짜증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이기보다는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조금씩 쓰다 보면은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왕 곽두팔이었습니다.